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네팔에서는 진도 규모 7.4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했고요. 오늘은 일본 동북 지역에서 진도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내 정치권도 이런 추세에 발을 맞추려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지진급의 문제가 연일 정치권을 덮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만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김동철 의원의 출당 요구가 과연 직무정지 정도의 카드로 잦아들 수 있는지가 이번 사태 수습의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의 수습책이 과연 먹힐지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동계 일부까지 나서서 임시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싼 내용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역시 정치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내일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수습되느냐는 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향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고수에서 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대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지진 소식입니다. 예, 곳곳에서 지진 소식이 들리는데요. 오늘 오전 6시 13분경에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6.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이와테현 등 일부 지역에서도 진도 5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고요. 이 도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고속철도인 신칸센 일부 노선의 운행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또 어제는 네팔에서 또다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지점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76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에베레스트 산과 가까운 위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최소 40명 이상이 숨졌고요. 1,100여 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7일 만에 다시 지진이 발생한 건데 이 일상으로 서서히 복귀하던 주민들은 지금 뭐 말 그대로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25일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이미 그동안 숨진 사람만 8,1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어제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는요.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부에서 네팔 현지 엄원길 대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이완구 전 총리가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지난 3월 12일 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2개월 만인데요.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에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전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금모 씨와 운전기사 여모 씨를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두 사람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밝혔던 이 전 총리 측의 옛날 운전기사 윤모 씨 그리고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 등도 함께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당초에는 음료수 박스에 돈을 담아 건넸다 이런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검찰은 최근에 쇼핑백에 담아 건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북한이 지난 8일날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에서 쏜 게 아니라 바지선에서 쐈다. 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데요. 조지프 버뮤데즈라는 선임 분석관의 주장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 주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버뮤데즈 선임 분석관은 이 북한이 발표한 직후에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이 아니라 그 옆에 붙어있던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수중 발사 사진은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범위대지 분석가는 이 북한의 SLMB BM. SLBM 예. 개발 수준에 대해서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나오나 보어요. 죄송합니다. 개발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개발 단계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그러나 초기 단계가 분명하고 점증하는 위협인 것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전 이 주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어제 중앙일보 일면에 났던 게 뭐냐면 우리 군은 다 쏘는 걸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럼 뭘 봤냐는 거죠. 바지선을 봤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북한에 대한 정보라는 게 헷갈리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당국의 또 신뢰에 관한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예, 북한 관련해서는 정보가 워낙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참 어렵죠. 아니, 또 봤대는데. 네. 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을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뭐 직무정지로 지금 맞서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공갈 사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일종의 사면 초과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비노 성향의 일부 당원들은요. 어제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예. 일각에서는 출당 요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장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광주에 지역구를 둔 김동철 의원은 이 당의 체질과 문화를 다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 조처를 문재인 대표께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 일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원직 사퇴론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막말 논란 혼자 하는 거지만 당 전체를 갉아먹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지 계속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일부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사면 초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출당 조치를 김동철 의원이 얘기한 것이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직접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모종의 또 다른 조치를 하기 위한 수승 발경 명분 쌓기다. 뭐 그럴 수 있지.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앉지 않으면 또 다른 그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순일 수도 있겠죠. 예.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뭐를 위한 수순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부랴부랴 직무정지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문제는 직무정지라는 게요. 이게 당원 당규에서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일종의 또 이 비노 입장에서 볼 때 봐라 정치적 쇼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가 광주라는 것에 또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요. 네,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이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난 이게 13일이니까 날짜 가는 네. 걸 몰라가지고. 오늘 13일인가? 13일 맞죠? 네네. 5.18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5.18 때 문재인 대표 광주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 기념행사에만 참석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도청 앞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도 참 상징이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확보 문제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 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예, 지금 7시 30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바람은 좀 세지만. 이래가지고 사람이 감기 안 들리는 게 기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오늘도 부지런히 출근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메워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도 올림픽대로도 강동쪽으로 정체 길이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 지난 지점부터 밀려서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한강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 쪽으로 더딥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권을 지나기가 어려운데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더욱 혼잡합니다. 국회대로 양방향으로 출근길 차량이 많은데요. 신월 나들목 가는 길 영등포 경찰서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끝으로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동까지 밀려있고 외곽으로 나가는 데는 묵동에서 신내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국민연금 개편만이라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까지 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가, 그리고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통, 새누리당 최고의 경제통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연계가 돼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졌는데요. 그죠? 예.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두 가지 문제가 공적연금이라는 이름하에 묶여서 이렇게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선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군인연금도 있고 사학연금도 있고 그래요. 예. 만약에 묶어서 다뤄야 된다면 다 같이 묶어야죠. 그죠? 예. 그리고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예. 이해관계자도 또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우 심층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또 그걸 갖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조정을 많이 해야 그래야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것을 공무원 연금 개혁하라고 시작을 해놨는데 예. 엉뚱한 것을 같이 묶어서 이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연금도 공무원 연금도 제대로 개혁이 안 되고 더구나 이거를 끼워 팔기로 해갖고 더욱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정치권이 간단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 돈 많이 준다면 그죠? 국민들 돈 많이 주면 좋아한다라는 생각만 한 것 같은데 부담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그 지금 뭐 국민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생애 평균 소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 평균 100만 원이다 월급이, 월급만 가지고 그러면은 소득 대체율, 퇴직 후의 소득 대체율 40%다 그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이라 했을 때 40만 원 받는 거고, 그죠? 50%로 올리면 50만 원 받는 건데, 문제는 이 10% 올리면은 도대체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느냐. 이게 보건복지부 주장 다르고 야당 주장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예. 우선 이게 굉장히 계산하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기초 자료는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산한 것을 일단 믿어야죠. 정부가 일부러 엉터리 계산한다고 상정하는 거는 아주 그는 희귀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야당이 다르다, 주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일부 자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주장하는 그런 성격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한구 의원께서 보실 때는요,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으니까요. 예. 그 향후 65년간 1,702조 원. 예, 1,702조 원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도 계산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게 뭐냐? 저는 오히려 계산이 좀 덜 됐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상황이 자꾸 나빠지면 가입률이 자꾸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특히 미래 세대들은 돈 못 받을까 봐 가입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재정이 더 급속하게 나빠져요. 그다음에 또 이게 수명을 이제 예상을 해서 계산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예상했던 수명보다 실제 수명이 길어져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보수적인 계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고 이러면은 고갈되기 한 10여 년 이전부터 굉장한 경제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또 금융권의 융자 태도 이런 게 다 달라지면서 기업들 활동도 큰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고용 부담까지 오고 각종의 복지 비용 지출 늘어나고 또 GDP 떨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고갈이 되면은요. 예, 고갈이 되는 징후가 보이면. 징후가 보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산을, 그런 거는 지금 감안을 안 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측의 주장처럼 고갈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또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때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죠. 예, 그거는 정말로 뭐 그리스처럼 돼 보면은 그때 가서 찾으면 되지 않냐, 그런 주장하고 비슷하죠. 그리스처럼 망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리스가 지금 무슨 방법을 찾아내나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세요? 1,702조 원보다는 훨씬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것도 저도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이 계산의 근거가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다. 그렇다면은 2060년에 고갈을 기준으로 한 것도, 그래서 정부는 자꾸 2100년 이후로 하는 것도 국민연금만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뭐 그렇게 믿어야죠. 예.
아, 그렇게 믿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만약에 10%로 올리게 됐을 때는요. 아, 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OECD에서 왜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 보고한 거 작년 6월에 나온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를 보더라도 10% 올리면 15.3%인가 15.6% 올려야 된다라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한 16% 가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계산도 결국은 정부 계산하고 따로 계산한 건가요? 그 OECD 보고서는? 거기도 아마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아마 그것도 이제 가정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님께서는 50% 올리는 것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리더라도 돈을 왕창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만일에 올릴 수 있으려면 그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 부담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거고 만일에 그거를 재정으로 다 커버를 한다 그러면 다른 복지 재정에 엄청난 충격을 가야 될 겁니다. 그 왜 무상급식 하느라고 다른 교육 투자 못하는 거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공무원연금도 상당 기간 논의를 했으니까 국민연금도 못지않은 오히려 더 긴 기간 좀 논의를 하고서 어떤 그 뭐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사안이 청와대에 뒤집히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주장에 절대로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여야 합의가 만능이 아닙니다. 여야 위에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 뜻에 맞지 않는 합의는 그는 야합이에요. 그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된 합의는 당연히 거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총에서 거부가 됐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반응을 국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면 야당 의총에서 이게 거부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뒤집혔다.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청와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도 국민 뜻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청와대가 반대의 뜻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이게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 세대가 그냥 결정하면은 따라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정치권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건 더 땅에 떨어집니다. 정말로 정치가 위험해지죠. 지금 미래 세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지금 대학교 1학년생들도 2060년 이후에 연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생 이하부터. 당연하죠. 그럼 대학교 1학년생은 사실 유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도 미래 유권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마 내부가 하도 복잡해서. 이게 그러니까요. 아마 표가 공무원들한테 있지 일반 유권자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가 우선 하나 있고 일반 유권자들은 그냥 결정되면은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갖고 그냥 또 얘기하면은 바람 잡으면 되리려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총선 같은 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가 되나서 뭐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잘 안 살피잖아요.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기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이런 데 대한 개별 국회의원들이 태도나 이런 거를 잘 좀 보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일반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근데 그리고 어쨌든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당 지도부가 나름대로 합의를 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당 지도부도 잘못했다고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합의를 해도 이런 것까지 합의하느냐.
그것도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예.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여당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최고위원회는 예. 의총에서 거부를 했으니까 뭐 그냥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불출마 선언 하시지 않았습니까? 20대 예. 총선에 가장 먼저 하셨는데, 예? 4선이신데다가 대구의 가장 그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갑, 예? 노른자, 이거 왜 저기 불출마 선언하신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 건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 좋으니까 막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막 버티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몇 년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 같다는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등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예방책과 탈출구를 강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예. 내년 선거 나가면은 앞으로 1년간은 지역구에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런 거 생각을 못 해요. 생각도 못 하고 지금 또 특히 창조 경제니 예. 경제 혁신 예.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인데 예. 이거 지금 챙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든 잘 진짜 그 경제를 위해서 좀 이한구 의원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남 3구, 그러니까 이 강남 3구는 초강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초, 강남, 송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초강파 약자가 그렇다고 그러던데 비강남권의 이 강남 3구하고 비강남권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2배 이상 차이 난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당 얼마라는 겁니까? 네, 우선 그 평당 분양가부터 좀 예. 살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최근 5년간 공급했던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초강파 그러니까 강남 상구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471만 원, 예. 비강남권은 1,7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한번 강남 상구 전체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러면은 서초구가 3,569만 원, 예. 강남구는 이제 3,230만 원, 예. 송파구는 2,376만 원 순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비강남권에서는 용산구가 평균 2,975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그래도 3,000만 원은 못 넘었죠. 예. 이어서 종로구는 2,246만 원, 동작구는 2,075만 원 이 정도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올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의 85% 이상이 이 재개발 재건축 물량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이 재건축 시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강남 불패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권리금 보호법. 요거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그러는데 권리금 요거 어떻게 보호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국회가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상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세입자에게 이제 건물을 빌려주는 그런 계약이 종료 전 3개월 동안에 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사실상 방해를 해왔었는데 이거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자영업자가 건물에 세들어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주고받아 왔었고 꼭 필요했지만 그동안 법적으로는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던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도 안 됐는데 이번에 법제화가 되면서 권리금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줬다는 데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법제화는 의미가 있지만 보완될 점은 많은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4억 원 미만에만 지금 해당이 되고 4억 원 이상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장시장같이 큰 규모의 시장의 영세상인들도 이 법의 보호를 좀 받게끔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에서 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 박주선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고요. 또 네팔 현지의 지진 상황, 대한적 14사 김국 구호 대장이죠. 엄원길 대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